이번 배울 단어는 뿌리에서 물과 무기 양분의 흡수입니다. 이번 단어를 배우면 물과 무기 양분의 흡수에 적합한 뿌리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고 뿌리에서 물과 무기 양분이 흡수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뿌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뿌리의 구조에서 뿌리의 형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고든 뿌리, 하나는 수연 뿌리입니다. 고든 뿌리는 쌍떡잎 식물에서 관찰할 수 있고요. 수연 뿌리는 외떡잎 식물에서 관찰할 수 있는 뿌리예요. 고든 뿌리부터 보면 고든 뿌리는 가운데 굵은 뿌리 옆에 밖으로 나온 가지와 같은 가느다란 뿌리가 옆으로 쭉쭉쭉쭉 뻗어 있어요. 여기서 굵은 뿌리를 뭐라고 하냐면 원뿌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옆으로 뻗어나온 가지와 같은 뿌리를 겹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원뿌리와 겹뿌리의 구별이 아주 분명하게 되는 이런 뿌리를 고든 뿌리라고 얘기를 해요. 수연 뿌리는 뭐냐면 자한 뿌리들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뿌리입니다. 딱히 하나가 굵은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동등하게 사방으로 막 뻗어 있는 뿌리예요. 이런 뿌리는 외떡잎 식물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든 뿌리의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배, 추, 무, 고구마 등이 있습니다. 수연 뿌리에는 무엇이 있냐면 마늘, 파, 옥수수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뿌리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뿌리의 가장 바깥 부분에는 표피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표피입니다. 표피를 자세히 보면 좀 재밌는 면이 하나의 세포가 또 길게 자라나서 이렇게 자라난 것들이 있어요. 이 자라나서 길게 길쭉하게 삐져나온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뿌리의 털이다 해서 뿌리털이라고 부릅니다. 이 뿌리털은 한 개의 표피 세포가 변형되어서 길게 자라난 것이에요. 이 뿌리털이 있어서 좋은 점은 뭐냐면 흙 속에서 이 뿌리가 물을 흡수할 때 이 뿌리털이 표면적을 넓혀주기 때문에 물과 무기 양분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표피 안에는 피층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피층은 여러 겹의 세포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 안쪽에 보면 피층 안쪽에 한 겹으로 이루어진 세포층이 있는데 그 세포층을 내피라고 불러요. 내피 안쪽으로 들어가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물관이에요. 이게 마치 빨대처럼 아래에서 위로 쭉 관이 뻗어 있는 거예요. 채관도 마찬가지로 빨대처럼 관이 쭉 뻗어 있는 겁니다. 이 물관을 먼저 보면 물관은 뿌리에서 이제 흙에서부터 뿌리로 흡수된 물과 무기 양분이 물관을 타고 줄기와 잎으로 쭉 전달되는 역할을 해주는 곳이에요. 이동 통로입니다. 채관은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이 이동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이 쭉 채관을 타고 내려와서 이제 뿌리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 밑에 보면 생장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요. 이쪽에 있는 세포들보다 생장점에 있는 세포들은 더 작지요. 왜 그러냐면 세포들이 분열이 뭐냐면 나뉘는 거예요. 나눠지고 분열을 하면서 작은 세포들이 여러 개 생기게 돼요. 그럼 이 세포가 나중에 또 자라겠지요. 그러면서 이 세포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점점 길이가 길어지게 되는 길이 생장을 하는 곳이 바로 생장점입니다. 생장점. 성장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길게 자라나는 역할을 하게 해주는 곳이 이 생장점이에요. 이 생장점은 뿌리에서 되게 중요한 곳이에요. 생장점이 잘려나가면 더 이상 뿌리가 길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 뿌리 골무라는 것으로 생장점을 보호하고 있어요. 이 뿌리 골무는 죽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인데요. 이 생장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과서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물과 무기 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적응된 뿌리에는 뿌리털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뿌리털은 표피세포 중에서 일부가 변형되어 옆으로 길게 뻗어나온 것으로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다.
뿌리털의 수가 많으면 흙과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물과 무기 양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뿌리의 끝에는 분열하는 세포들이 모여있는 생장점이 있다. 생장점을 이루는 세포들은 크기가 작고 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의 수를 늘려 뿌리를 길게 자라게 하는 길이 생장을 하게 한다. 생장점이 잘려나가면 뿌리는 길게 뻗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뿌리골무라고 하는 단단한 부분으로 둘러싸여서 보호된다. 왜 우리가 바느질 할 때도 골무를 끼면 엄지손가락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뿌리골무는 생장점을 보호합니다. 뿌리 속에는 뿌리털에서 흡수한 물과 무기 양분을 줄기 잎등으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물관이 있다. 식물의 뿌리는 토양에서 물질을 흡수하는 일 외에도 식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지지작용과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을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면 이제 뿌리에서의 물의 흡수 원리와 무기 양분의 흡수를 보도록 할게요. 뿌리에서 물의 흡수 원리는 삼투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삼투 현상이 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투 현상은요, 반투각성막, 어렵지요? 이 반투각성막이 뭔지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 반투각성막을 경계로 용액의 농도가 다를 때 농도가 낮은 곳, 저농도에서 농도가 높은 곳,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반투각성막은요, 어떤 막에 구멍이 뚫려 있는 막이에요. 작은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는 막입니다. 그래서 이 막은 모두 다 통과시키지 못하고 구멍보다 작은 입자들은 그 막을 막 통과할 수 있지만 그 구멍보다 큰 입자들은 반투각성 막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만 통과하는 막이라고 해서 반투각성 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반투각성 막에는 세포에 있는 세포막 있죠. 그것도 반투각성 막이에요. 여기서는 실험에서 나오는 셀로판 막, 이게 반투각성 막입니다. 그러면 요 그림을 먼저 볼게요. 이 용기 안에 셀로판 막을 아래를 막아놨어요. 이 용기에는 설탕물을 넣어놨습니다. 원래 이 용기가 아래가 뚫려 있어요. 그래갖고 뚫린 거를 마치 비닐로 막듯이 셀로판 막으로 막은 다음에 설탕물을 넣어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비커 안에 물을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셀로판 막이 아까 반투각성 막이라고 했었죠. 이 반투각성 막을 경계로 위쪽에는 설탕물이 들어있고 아래쪽에는 물이 들어있는 거죠. 그쵸? 두 개의 농도가 달라요. 설탕물은 달달하잖아요. 설탕물이 물보다 훨씬 진해요. 설탕물이 고농도고 물은 저농도입니다. 셀로판 막을 경계로 위쪽에 설탕물은 고농도, 물은 저농도. 농도가 다른 두 액체가 있을 때, 용액이 있을 때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슉 이동하는 현상이 삼투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놓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설탕물 쪽의 높이가 높아지게 되고 비커 안의 물의 높이는 낮아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요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반투각성막 부분이 이쪽이에요. 보이시죠? 여기에 화살표 있는 부분이 반투각성막에 있는 미세한 구멍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구멍을 통과하는 것은 물 분자예요. 여기서는 물 분자예요. 설탕 분자는 이 구멍보다 크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 구멍을 드나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물 분자는 물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두 용액의 농도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는 설탕물이니까 진하고 이 물만 있는 곳은 연하게 되죠. 그러면 물이 이동을 하면서 양쪽이 비슷해질 때까지 비슷해지도록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 물이 이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삼투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셀로판 막과 같은 반투각성 막에는 미세한 구멍이 나 있다. 크기가 작은 물질은 이 구멍을 통과할 수 있으나 크기가 큰 물질은 이 구멍을 통과할 수 없다. 설탕과 같이 크기가 크면 이 구멍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용액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 농도가 낮은 쪽에서 이제 물이 농도가 높은 설탕물 쪽으로 이동을 한다. 설탕물의 높이가 높아진다. 물이 이동해서 들어오니까 높이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뿌리에서 물의 흡수 원리와 여기서 보면은 뿌리에서 흙 속의 물은 어떤 원리에 의해 흡수가 될까? 당근도 뿌리잖아요. 당근이 있으면 당근 안에를 지금 그릇처럼 막 파버린 거예요. 여기가 비어 있어요. 당근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그릇 안에 진한 소금물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비커 안에는 물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당근 안에 있던 진한 소금물의 높이는 높아졌어요. 비커에 들어있는 물의 높이는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소금은 당근의 세포막, 이게 반투각성 막이에요.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비커에 있는 물은 입자가 작으니까 당근의 세포막을 통과하여 당근의 안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쪽으로 이동을 하느냐? 서로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왜 진한 소금물에 물을 부으면 밍밍해지잖아요. 그럼 밍밍해지면 물과 좀 더 농도가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비슷해질 수 있도록 물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포막을 통하여 물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한다. 매우 중요합니다. 삼투.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와요. 이러한 삼투에 의해 흙 속의 물이 식물의 뿌리로 흡수된다. 왜 그러냐? 식물의 뿌리에는 양분이 많이 저장되어 있어요. 잎에서 만들어진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양분이 체간을 타고 뿌리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뿌리의 농도가 굉장히 진해요. 흙 속의 농도보다 더 진합니다. 그래서 흙에 있던 물이 뿌리 쪽으로 흡수되게 되는 거예요. 뿌리털을 통해 흡수된 물은 뿌리의 안쪽으로 이동하여 물관으로 들어간 다음에 줄기를 거쳐 식물 전체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동 경로를 보면 흙 속으로부터 물과 무기 양분이 뿌리털을 통해 흡수돼서 표피로 가서 피층, 내피, 물관 이렇게 안쪽으로 서서히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물이 흙 속에서 뿌리털 쪽으로 흡수되는 이유는 뿌리털 쪽의 농도가 흙 속의 농도보다 훨씬 더 진하기 때문에 삼투 현상에 의해서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뿌리의 기능. 뿌리의 기능은 어떤 것이 있냐? 흡수작용.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하죠. 지지작용. 식물이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거를 지탱해주는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막 흔들리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도록 땅 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장작용.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을 저장해서 고구마 같은 뿌리는 굉장히 달지요. 그래서 그런 걸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호흡작용. 뿌리에서도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호흡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뿌리의 기능은 이 4가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둡시다. 정상의 잎에서 칼륨이 결핍된 잎은 어떻게 되냐면 오래된 잎의 가장자리와 끝부분이 타들어가면서 마른다. 가장자리와 끝부분이 타들어가면서 마르게 됩니다. 인이 결핍된 잎. 인이 결핍이 되면 어린 잎에서 잎의 가장자리가 붉은 보라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린 잎에서요. 질소가 결핍된 잎은 어떻게 되냐면 잎의 끝에서 여기부터 황화 현상이 일어나서 잎이 누렇게 변해가면서 점차 중심 쪽으로 쭉 이동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무기양분이 한 가지라도 부족하게 되면 잎이 이렇게 누렇게 변하거나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교실에서는 어떤 활동을 할 거냐면 마늘 줄기를 이용한 삼투 현상을 관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리보를 물에 넣어봐서 하리보가 어떻게 되는지 삼투 현상으로 설명해 보는 걸 할 겁니다. 마늘의 줄기를 3개를 준비하고 각각의 줄기 끝부분을 십자 모양으로 4cm 깊이로 자르자.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잘라서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늘줄기 1개는 그대로 두고 물에 넣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물과 5% 소금물에 넣어서 각각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약 5분을 기다린 다음에 핀셋으로 마늘줄기를 꺼내서 접시에 놓고 줄기의 변화된 모습을 관찰해 봅시다. 그러면 교실에서 만나요. 안녕.